요새 국장에도 이런 종목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완벽하게 우상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시면은 변동성은 사실 크긴 커요. 30% 빠지고 뭐 이러긴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견조한 우상향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직전의 고점을 강한 거래량과 함께 돌파해주는 멋진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거래량 많이 실리면서 올라가면 밑으로 잘 안 빠지거든요. 그리고 돌파한 이전의 고점은 또 지지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화장품이 이제 진짜 단기적으로라도 주도주로 올라설 준비가 됐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한국콜마 22.8% 뛰었다.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었대요. 보니까 한국콜마가 시총이 3조거든요. 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이면은 단순 계산했을 때 4천억 1년에 잡으면 이제 10배도 안 되는 거거든요, PER이. 그리고 이제 또 성장 중이라고 하니까, 와, 소외주의 반격이라는 말이 정말 어울립니다. 화장품 이거 관심 가져야 되나? 조금 올라온다 싶더니 오늘 완전히 거래량 실리면서 이 어려운 장에 이렇게 신고가를 낸다는 거는 의미가 확실하게 있는 거죠. K화장품 수출 대박 힘입어 신고가 행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들어서 주가가 39% 올랐고, 한국콜마 최대 실적이고, 실리콘투도 영업이익이 좋았어요. 타이거 화장품 ETF 보면요, 멋지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우상향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구간들 있잖아요. 이런 구간들에서 삼전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지수가 엄청나게 레벨업 됐기 때문에 사실은 요거 화장품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보면 화장품 섹터가 전반적으로 지금 신고가를 뚫으면서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1년 신고가, 어떤 종목은 뭐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역사적 신고가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와, 진짜 화장품 이제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제 생각은 이게 반도체처럼 그렇게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랠리를 이어가면서 주도주가 되긴 좀 힘들 것 같고, 이렇게 신고가 한번 뚫으면 그래도 뭐 몇 번의 파동 정도는 더 주니까 생각에는 한 달? 두 달? 이 정도는 지금 얼른 사서 가져가 볼만 하지 않을까? 타점 잘 잡아가지고 뭐 지지 라인에서 산다거나 눌림목에서 산다거나 이런 정도의 접근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 팔고 이쪽으로 올 거냐? 그건 안 되죠. AI 사이클은 주식시장의 한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엔 메모리 산업이 좀 꺾인 거지, AI 사이클이 계속 가고 있는데 메모리 산업을 아예 등지고 여기에 몰빵하는 것은 좀 위험해 보이고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비중 조절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 사이클이라는 거대 사이클에 속해 있는 뭐 전력기기나 반도체나 이런 섹터를 분명 일부 가져가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고요. 그런데 위험관리 차원에서 일부 매도한 금액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해외에 지금 나스닥 S&P가 신고가니까 신고가 난 주식을 일부 덜어서 이런 단기적으로 흐름이 좋은 화장품 섹터 같은 데에 일정 비중을 실어보는 거, 이런 정도의 접근은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보거든요. 저는 바이오랑 로봇이 낙폭이 과대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모아가고 있는데요. 바이오는 왜냐면 신약 개발 기간은 AI의 도움을 받는 측면이 있으니까 바이오를 좀 들고 가보려고 하고, 그리고 워낙 낙폭이 컸잖아요. 아무리 뭐 코스닥이고 이게 라이센스 아웃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다고 해도 일단 절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빠진 상태고,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지 않더라도 공장 자동화에 액추에이터나 감독기 같은 부품들은 즉각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주들이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았다고 해서 오래 모아가는 개념으로 뭐 한 두 달, 세 달 이렇게 천천히, 그러니까 이제 상승장이 꺾였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상승을 기대하면서 급하게 타는 시장은 지났고, 지금은 가지고 있는 것을 뭐 디레버리징 한다거나 아니면 현금 확보해 놓은 걸 가지고서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천천히 로봇 주식, 바이오 주식을 모아가고 있는데, 지금 화장품도 편입을 시킬까 그런 고민이 막 듭니다. 근데 화장품을 만약 거래하신다고 하면 요거는 장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이게 자금이 묶여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전 하이닉스에 물리신 분들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거 팔고 오는 건 쉽지가 않기 때문에, 특히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손실하고 다른 데서 다시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매매를 어려워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천천히 수급이 들어오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장 참여자들은 이런 아웃퍼폼하는 주식이 있을 때 한 번 더 확인하고, 시장의 심리가 취약해진 만큼 짧게 방망이를 가져가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화장품까지 한번 봤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 정리를 좀 해보자면,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는데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 신고가 종목이 발생했잖아요. 강한 쪽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일정 비중이라도 그렇게 보는 거고, 저는 뭐 바이오랑 로봇이랑 이런 성장이 확실한 섹터 있잖아요. 성장이 확실한 섹터에 올라타는데 낙폭이 과대하다고 해서 덥석 샀다가는 더 추세적으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코스닥은 한번 바닥을 다져주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물론 외바닥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땅바닥이나 역 헤드앤숄더 같은 걸 만들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심리가 취약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확인하려고 하고, 또 위에서 물려있는 사람들은 반등이 나올 때 정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시장의 수급이 합쳐져서 땅바닥이 나오고 역 헤드앤숄더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물을 받아먹으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기회를 충분히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덥석 사지 마시고 분할 매수 하셔라.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엄청 싸져 있다. 반면에 나스닥 S&P 500은 신고가다.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걸 서서히 조금씩 지금은 분할 매수할 시기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바닥이 어딘지 알 수 없고 언제부터 반등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은 사모해야 할 때 아닌가. 반도체 소부장도 삼전하이닉스의 터닝을 좀 보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국장 내 섹터는 화장품, 바이오, 로봇 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성장이 좀 확실하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성장성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좀 의구심 가지지만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고, 또 실제로 영업이익률도 올라가고 매출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확실한 섹터에 들어가서 그래도 거래를 해보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모아가기 좋은 거는 바이오, 로봇인 것 같고, 화장품은 당장 실적이 잘 나오니까 삼전하이닉스 사람들이 좋은 거 알지만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보는 건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삼전하이닉스가 밸류상으로는 상당히 이제 싼 위치에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매물을 많이 쏘아야 되고 상대적으로 좀 무겁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할 것이다. 그래서 실적이 좋지만 수급 차트가 박살난 상황이고, 그리고 실적 좋은 건 이미 다 알려진 것들이고, 그리고 역설적으로 실적이 너무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메모리 가격 같은 경우도 그동안 10배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메모리 가격이 더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적잖아요. 결국에는 더 좋은 게 나올 게 뭐가 없다. 그나마 지금 요새 얘기하는 게 주주환원 소식이거든요. 근데 SK 하이닉스 뭐예요? 아무리 자사주 소각 뭐 이런 걸로 한다고 해도 375원을 배당한다는 게 참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솔리다임인가 미국에 자회사를 상장시킨다는 그런 이슈도 있었었고요. 소외주 어떤 섹터 중에서 실적이 잘 나오고 모멘텀이 있는 그런 섹터를 찾아서, 그나마 개인 매물대가 좀 적고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종목을 찾아서 가고 있는 거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삼전하이닉스는 일단 좀 횡보한다는 게 컨센서스인 것 같고, 그럼 삼전하이닉스 말고 어디서 수익률을 추구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는 소외주였던 섹터에서 찾는 거고, 그럼 소외주가 어디였느냐 라고 물어볼 때 아까 말한 바이오, 로봇 이런 데들이 있다는 거죠. 화장품. 그런 데가 뭐 수급적으로도 좋고 당분간은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걔네가 오르는 동안에 삼전 하이닉스에 관한 뭐 메모리 업황이라든지 AI 투자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럼 또 그거에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이 다시 삼전 하이닉스에 올라탈 건지, 아니면 삼전 하이닉스는 아직 멀었어 라고 하면서 소외주에 머물 것인지, 그런 변화를 관찰해야 되겠죠. 참 어려운 거고,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는 제 생각에는, 저 같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낙폭이 그냥 과대했던 섹터에서 천천히 오랜 시간 동안 목표 금액이 얼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사겠다고 하면 뭐 한 3개월 동안 나와서 사는 거죠. 3개월이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60일이잖아요. 대충 50일이라고 잡으면 50일 동안 하면 하루에 20만원씩 모아가는 거죠. 그런 식의 접근이 바닥도 확인하면서, 그리고 혹시 더 빠지면 평단가도 좀 낮춰가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낙폭이 과대한 코스피, 코스닥에 또 변동성을 줄이면서 즐겁게 투자하는 방법 아닐까. 마음이 편해야 매매도 편하고 수익도 더 그만큼 극대화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드려봤습니다. 화장품이 워낙 좋다고 그렇게 돼서, 그리고 오늘 막 거의 상한가 가는 줄 알았는데 화장품에 관심이 확 가서 화장품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은 하락이 마무리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이렇게 하락이 마무리되고 나서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종목군이 어딘지 계속 체크하면서 기업 공부하시고 업황 공부하면서 시장에 계속 머무르십시오. 그러다 보면 분명히 또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났을 때 그걸 잘 잡아서 또 수익률 추구를 할 수 있다. 항상 하락장 끝나고 또 상승장 오고 계속 반복입니다. 이 역사는 그렇게 반복되었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게 삼전 하이닉스 가망 없어 라고 하면서 팔고 시장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모두 응원하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